아니 부부가 됐으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30대 분들이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자 오늘은 좀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 영상 30대 분들 많이 보고 계시죠?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걱정 그리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일까? 재테크의 관점으로 좀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혼인신고라는 걸 해요. 부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인신고를 하면 뭐가 이제 바뀌는가? 여기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자, PD님, 그 혼인신고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주변에 봐서는 한 30 초중반? PD님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거의 다 가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보니까 남자는 34, 여자는 이제 31 정도가 요즘 결혼 평균 정도 연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부부가 법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이 부부 있잖아요. 이걸 혼인신고로 하거든요. 이걸 생각보다 많이 하진 않는다.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부부가 됐으면 혼인신고를 해야지 왜 안 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30대 분들이 재테크의 관점에서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부부가 되면 예전에 50대, 60대 분들은요, 부부가 되면 집 한 채를 생각을 해, 한 채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두 분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돈을 모아서 알뜰살뜰 사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정보의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 30대 분들도 충분히 이 집을 살 때 재테크 관점까지 보더라고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피디님, 혹시 부부가 되고 나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결혼을 했는데 각자 한 명씩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집을 사는 게 유리할까요?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으로 두 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왜요? 왜 그렇죠? 혜택수가 부부면은 합쳐지는데 청년이면은 두 개여도 하나하나로 잡히니까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요. 그래도 요즘 집을 워낙 구매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뭐 신혼부부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하나라도 제대로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서 피디님은 그냥 둘이 같이 아직 혼인신고하지 말고 각자 해서 한번 사보자. 피디님은 신혼부부 해서 그래도 같이 모아가지고 사자. 자, 그러면 일단 그걸 믹스를 하면 돼요. 일단 부부가 됐고 결혼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럼 부부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혼인신고했든 안 했든 서로 믿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그거 혼인신고 안 하고 이거 헤어지면 안 됩니다. 부부라는 일단 이제 가정하에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여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제 각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대 분리라는 게 되면요. 각자 뭘 할 수 있냐? 청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39까지 되는데 분양할 때는 34살까지예요. 만 34살까지는 청년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청년주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각자 한 번, 두 번 해서 확률을 200%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한다는 거는 이제 넣어서 당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원래 300대 1인 거예요. 근데 두 명이 들어가면 150대 1로 확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 10명이면 5대 1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당첨 확률이 엄청 높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애 최초도 두 개예요.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때 생애 최초 70%까지 대출되거든요.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한 분이 집을 사고 한 분은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좀 천천히 하고 한 명은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명은 투자형으로 해서 돈을 불려가 보자 라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 70% 두 개를 써버리면 지방에 있는 것 아니면 규제 지역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저소득은 우리나라가 더 대출이나 그 다음 이율이나 이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더 나왔죠. 아까 말씀하신 분양에 대한 그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70%에 대한 대출에 대한 혜택이 있다. 그러면 아니 그래도 부부인데 여러 가지가 그래도 혜택이 있는데 이거 부부면 뭐 그래도 둘이 알콩달콩 모으는 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왜 괜찮지 않냐? 신혼부부가 되면요 유리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아이가 생겼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면 뭐 알다시피 혜택은 많죠. 많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또 문제는 뭘까요? 외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우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부부니까 아이를 낳는 거 좋죠. 그리고 정부에서 장려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똑똑하게 그리고 좀 더 사회에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내가 살 집과 그 다음에 투자처의 그 집까지 같이 하고 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면 2년이면 비과세 혜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년이면 현금으로 팔고 비과세 혜택을 만든 다음에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투자와 내 집 마련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결혼을 왜 할까요? 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종속 계약을 하는 거죠.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좀 통념상이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 요즘은.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칼과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칼만 있으면 공격을 하는데 누가 날 공격하면 크게 다치겠죠. 방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부부는 한 명은 칼을 들을 수 있고요. 한 명은 방패를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칼과 방패를 들고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똑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모아가면서도 이렇게 사회에 있는 제도까지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칼과 방패뿐만 아니고 뭘 얻을 수 있냐? 전 두 가지를 더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이 제도를 통해서 집과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처까지 만들었죠. 그럼 재테크에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과정에서요 방법을 배웠어요. 집을 사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라는 걸 더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칼과 방패 플러스 이분들은 서로에게 책과 그다음에 시너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만들어갔다는 거죠. PD님 혹시 우리 그 결혼 정령이 34, 31인 거 알죠? 네. 그럼 잘 사는 곳 강남은 어떻게 될까요? 받는 게 많으니까. 뭐 강남이라고 상속받는 건 맞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강남이 한 3살에서 4살 낮아요. 왜 낮을까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그리고 아이를 빨리 낳아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여러 가지를 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혼 정령이 더 낫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죠. 이런 제도를 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빨리도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과 방패를 같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너지에서 인생을 준비하시면 저는 30대 분들이 40에는 40대 분들이 50에는 아마 새로운 인생을 또 부부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든 사회생활 할 때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은 저는 하면 좋다 추천합니다. 다만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떨까 해요.